자, 이제 본격적으로 8번째 세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오후 행사 진행을 맡은 매일경제TV 아나운서 박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세션 발표자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웅 고려대학교 교수, 이진우 3프로TV CEO,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소장, 이은혜 아피 CMO, 유종만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대표님께서 이번 행사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이 모든 분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던 프로그램 중에 지금부터 약 한 30-40분 정도가 가장 재밌으실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세션에서 주제가 미래의 몸, 과학과 인간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조금 쉽게 축약하면 과학이 인간의 몸을 재창조할 거다라는 얘기고요. 매일매일 매달 체중이 신고가를 치고 있는 저로서는 제발 좀 과학이 인간의 몸을, 저의 몸을 재창조해 줬으면 좋겠다. 저 운동하기 싫어 죽겠습니다. 그런 희망을 갖고 오늘 이야기를 많이 좀 들어볼까 합니다. 이 자리에 각자가 각기 다른 시선으로 인공장기와 오가노이드를 바라보는 네 분의 전문가를 모셨고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면 제 옆자리부터 고려대 선웅 교수님, 그리고 위드스탠드의 이은혜 대표님,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의 유종만 대표님,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손미영 박사님이 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각자 마이크를 드리면 1시간씩 인사를 하실 분들이라서 일단은 이렇게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오늘 지금부터는 이제 그 인공장기 오가노이드 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측면의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요즘 들어서 특히 이 기술은 20세기 들어서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그렇게 항상 빨리 다 바뀌는 건 아닌데, 이 분야는 정말 로켓이 이륙하듯이 속도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기술 분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선웅 교수님께 먼저 좀 여쭤보려고요. 이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는 대충은 우리가 인공장기라고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이 기술이 요즘 이른바 뜨고 있습니까? 뭔가 이게 티핑 포인트가 있었어요?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하게는 우리가 줄기세포라는 것을 가지고 키울 수 있어지고, 그게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원재료거든요. 줄기세포를 인류가 엄청 잘 키울 수 있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3차원으로 키우면서 장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급격히 발전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아마 유전자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생명과 질병을 치료할 때 유전자를 기반으로 해서 진단을 하거나 치료를 하지 않던 시대를 살다가 21세기에 넘으면서부터는 우리의 유전자를 기반으로 진단도 하고 지금은 치료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과 완전히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장기 모델이 없으면 새로 신약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연구를 하기 어려운 지경에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고 기술적으로 성숙됐기 때문에 갑자기 폭발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기술도 나름의 포인트가 있었고, 수요로서도 이제 약을 1:1 맞춤 약을 만들 만큼 보편적인 약보다는 그런 약들이 많이 추진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수요가 많이 생겼다, 그런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손미영 박사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요. 아마 제가 열심히 운동하고 착하게 살면 한 50년 정도를 더 살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많은 분들도 아마 50년 정도 후에는 계속 살아 계실 것 같은데, 50년 후에 이 오가노이드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해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요 정도까지 아마 바꿔놓을 거야. 너희들이 그걸 보고 죽을 수 있을 거야. 그 사회적인 어떤 윤리적인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발전 못하는 거는 없다고 치고 50년이면 제가 100살이 되는 딱 때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지금 50년이면 네. 사실 저희가 태어난 시기와 지금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발전이 있었고 사실 그 과학 기술은 더 가속화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인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적어도 인간 장기랑 비슷하게 개별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오가노이드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작은 사이즈인데 진짜 인간 장기처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연결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껍데기인 이런 피부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사람 피부처럼 만들 것 같아서 사람 비슷하게는 어쩌면 만들어질 거는 같은데요. 슬슬 이 시기 진짜 될지도 모른다. 네, 그걸로. 네, 개별 장기는 될 개별 것 장기들은 같습니다. 네, 적어도 지금은 제가 듣기로도 인공 간 그걸 네. 오가노이드로 만들려고 하면 네. 지금도 만들어지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네. 만들고 나면 이 새끼 손톱 반 정도 크기밖에는 안 맞습니다. 된다면서요. 네, 진짜 키워도 네, 키워도 수 밀리 정도인데 그렇지만 그게 엄청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세포는 맨눈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3차원으로 오가노이드를 만들었을 때 적어도 맨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 현미경 없이 저희가 그만큼 사이즈를 크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50년 정도가 남았다면 정말 인간 장기처럼 대형화할 수 있을 그렇겠네요.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보통 일반인이 들으면 겨우 50년 후에 인공장기가 드디어 우리 눈에 보이는 정도냐는 말이냐라고 약간 실망하실 수 있는데 아마 그때쯤 현실화되는 것도 만만한 목표는 아닐 겁니다. 다만 50년 후에 그런 게 생기면 지금부터 건강관리 잘하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교체할 수 있을 테니까 어찌 보면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도 있겠네요. 뭐 피부가 주름이 생기면 적어도 피부는 예. 갈아칠 수 있는 거죠. 우리 지금 뭐 오가노이드가 좀 굉장히 작아서 예. 우리가 상상하는 장기 이식하고는 매우 다를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오히려 오가노이드를 이식하는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형태는 아마 아프면 반창고 붙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창고처럼 어떤 시트를 만들어서 장기 겉에다 이렇게 발라 붙이면 이제 재생이 일어나는 이제 이런 것이 그런 방식으로 조금 더 현실에 가까운 상상, 그렇게 상상해 보면 좀 이렇게 하는구나. 간 반창고. 간을 바꾸는 게 아니라 네, 반창고. 간염 간 많이 걸리면 일부 잘라내고 반창고 붙일 때 오가노이드 반창고를 붙이면 싹 낫는 네, 그런 정도로 상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선웅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술이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인데 제 옆에 계시는 유종만 대표의 회사가 실제로 재생치료제에 저희가 임상 시험을 허가받은 전 세계 두 번째 기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진짜 몇 년 안에 바로 현실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게요. 특히 이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유종만 대표님은 그걸 하나하나 연구하고 상용화해서 돈도 벌어서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는 입장이라서 어떤 기술이 먼저 현실화될 건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늘 하고 계실 텐데 그런 현실성을 좀 더 담아서 그럼 요즘 이 분야의 기술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장을 활용해서 장 오가노이드를 활용해서 장 질환에 걸린 사람들 중에도 장이 이제 심각하게 망가져서 기존 약을 줘도 이게 복구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가노이드를 직접 손상된 부위에 이식을 시켜서 질병의 이제 근원을 치료해 주는 이제 이러한 이제 상황인데 현재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이 환자 투여를 지금 4명까지 했고요. 그 4명은 기존 치료제가 듣지 않는 환자들인데 저희가 다 완치가 거의 한 명은 그러니까 약간 개선, 상당한 개선, 3명은 완치까지 저희가 결과를 얻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연구를 시작을 한 게 2015년도에 저희가 회사를 만들기 전인데 그게 딱 10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2015년도에 이걸 시작할 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이게 그거 언제 하고 뭐 이거 가능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10년이 지난 이때의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실제 현실화가 됐고
근데 지금 봤을 때 또 뭐 인공장기가 언제 되겠어 그렇게 이야기 당연히들 하시겠지만 또 10년, 20년 뒤에는 아마 훨씬 더 많은 기술의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살아보니 10년 금방 가더군요. 예,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예, 예, 그럼 잠깐 그 동영상 하나 예, 보여드릴까요? 아 영상도 준비해 주셨군요. 예, 이 동영상은 그 한 3년 전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지배종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온 장면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상징적인 그 장면이 나와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F그룹 윤자유입니다. 저와 동시대를 살아가시는 모든 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 잠시 번거로움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BF는 그동안 극비로 진행해온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오가노이드, 즉 인간 장기의 배양입니다. BF가 지닌 인류 최고의 배양 기술을 토대로 인간 장기 구현에 매진해온 결과 분사물, 골세포, 배양 혈액을 시작으로 심장, 간, 신장, 폐, 췌장, 위, 소장, 대장, 방광에 이르기까지 뇌를 제외한 인간의 모든 장기를 배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음성이 약간 잘 안 나오긴 했었는데 이제 내용은 이제 올가노이드를 만들었는데 이 올가노이드를 실제 사람의 모든 장기를 갈아 끼울 수 있는 형태로 지금 만들어서 임상에 들어간다 뭐 이런 이제 드라마 속의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현재 기술로는 뭐 완전히 인체의 장기를 대체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거에 이제 일부 망가진 부분을 손상을 복구시켜주는 수준까지는 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반창고 수준까지는. 맞습니다. 지금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실제로 장에서 뽑아낸 뭔가로 장 반창고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럼 어떤 증상을 주로 그 반창고가 치료합니까? 그러니까 장이 이제 파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되게 염증이 심한 환자들, 뭐 이런 환자들은 장이 파여가지고 예. 그게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은 이제 당연히 아프겠죠. 아프기도 하지만 구멍이 뚫리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예. 그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잘라내는 방법 정도, 이제 약이 안 들으면은. 근데 이제 그거를 반창고로 잘 장을 이제 그 부분을 막아주면은 이제 그런 현상들이 안 나타나게. 그럼 그 반창고도 인체의 장에서 꺼낸 걸 텐데. 예. 내장에서 꺼낸 거예요? 남의 장에서 꺼낸 거예요? 지금은 내장에서 뽑아서 내장에다 넣는 장이 기니까 이제 어떤 정상적인 다른 곳에 있으니까 건강한 곳에서 그래서, 꺼내면 예, 맞습니다. 와, 야, 그런 것도 가능하군요. 이게 그러면 혹시 그 오가노이드라고 하는 게 뭔가 내 몸에서 세포를 꺼내서 그 녀석을 배양해서 새로 만드는 거라면 만들기 좀 쉬운 것도 있고 야 이건 복잡해 안돼 하는 것도 있을 텐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선웅 교수님이 한번 말씀. 아 요거는 선웅 교수님이 전공이시라고. 제가 만들기 제일 어려운 걸 만들어서 저한테 미루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제 뇌 오가노이드를 만들고 있어요. 뇌. 뇌는 재생이 안 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뇌는 뭐 아마 어느 누구도 뭐 좀 뇌 배양할게, 뇌 조금만 뜯어갈게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조직을 얻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뇌 조직을 얻는다고 해도 거기서부터 오가노이드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배아 줄기세포라는 줄기세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 발생할 때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 유정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장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는 그 장 상피는 계속 쓸려 나가거든요. 상처를 받고. 그럼 계속 재생이 있어야 되니까 재생을 하는 줄기세포가 있어요. 아하. 그래서 성체에서부터 내 거를 꺼내서 다시 오가노이드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장기는 괜찮고 뇌나 심장은 뭐 어쩔 수 없이 배아 줄기세포로부터 만들 수밖에 없어서 어렵습니다. 장 반창고는 쉽게 복제도 되고 그 어떤 동네에 가도 똑같지만 뇌는 여기가 다르고 여기가 다르고 다 다른 거니까 아주 어렵습니다. 저 대표님이 그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대표님이 하시는 건 아주 쉬운 거다. 본인이 하시는 건 되게 어려운 거고. 아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죠. 어떻게 보면 저희는 전략적으로 상용화가 빨리 가능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야지 회사는 그럼요, 당연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한마디도 지지 않으시는 유 대표님. 조금 더 설명하실 게 있습니까? 아니면 네.
슬라이드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예. 잠시만요. 이게 이제 어제도 저희 그 연자로 오셨던 중국 이제 학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발표를 하신 내용인데 로봇에다가 뇌organoid를 붙여놓은 거거든요. 어머나 어머나.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도 어떻게 보면 되게 이거 보면 되게 묘하더라고요. 이게 아직 이제 진짜 사람같이 이게 움직이는 수준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약간 길을 피해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저 뇌는 진짜 뇌 오가노이드예요? 네, 뇌organoid. 와. 거기다 이제 전극을 붙여서 이제 거기에 뭐 적절하게 자극을 주고 거기서 나오는 신호를 다시 읽어서 로봇가 움직이게 만들고 이런 이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팔 올려 팔 내려 이 정도 예. 기능을 수행하는 뇌. 그렇죠. 그리고 이 뇌가 어제 지금 여기도 또 연자로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또 하셨던 거는 이 뇌 organoid에다가 계속 자극을 줘요. 자극을 주면 이게 그때 이제 반응을 좋은 자극을 주기도 하고 나쁜 자극을 주기도 하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하면은 이제 학습을 해요. 점점 게임을 잘하게 만드는 이런 것도 지금 어제 발표에서도 나왔었고요. 어제 나온 거입니까? 어제 오신 연자분들이 직접 연구를 네, 하셨었어요. 네, 네. 아,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한 개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맨 프롬 어스라고 하는 아마 영화가 있어요. 이게 저예산 영화라서 못 보신 분들도 많이 있긴 할 텐데 실제 이게 죽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이제 죽지 않는다라는 걸 인지하면 안 되니까 10년마다 계속 직업을 바꾸고 딴 데 가서 또 하고 근데 그 자기가 몇십억 년 동안 살았다는 거를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이 영화 내용은. 근데 이제 여기는 영화 나온 내용 중에 한 가지 이야기가 14,000년을 이 사람이 산 거예요. 그럼 이제 천재가 되진 않는다. 근데 이게 이제 죽지 않는 시대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와. 죽지 않는 시대에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이제 되나 이런 이제 그 질문들도 저희가 좀 답하는 거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야, 실제로 계속 살 수 있겠네요. 이게 장기도 교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죠.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야. 근데 이러면 과연 재미가 있을까? 그러니까요. 사는 좋은 게. 일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 부장님이 계속 2000년을 산다고 생각해봐요. 큰일인데. 예를 들면 저희가 게임에서 치트키를 얻는 순간 게임이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이게 뭐 그런 기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도 영화와 관련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영화 업계에서는 이렇게 인간을 복제한다든가 혹은 인공 장기를 만든다든가 해서 뭔가 우리가 현실에서는 벌어지지 않는 이야기가 벌어지는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마침 위드스탠드 이은혜 대표님이 영화계를 대표해서 나오셨어요. 많이 기술 소재로 영화 소재로 활용이 됐죠. 한두 개 좀 소개해 주시면서 영화인의 입장에서 이 기술에 관해서 던지는 질문과 고민은 뭘까?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영화인을 대표해서 얘기한다는 말씀 드리니까 한마디 한마디 무겁게 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사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왜냐하면 예체능은 이과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미키 17을 먼저 예시로 말씀을 드려보면 가장 최근에 이제 봉준호가 만들어낸 신작 영화인데요. 여기서 이제 사람을 이제 복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정말 프린트기에서 사람을 뽑듯이 이렇게 띠딕띠딕 하면서 사람을 출력해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적으로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여태까지 사실 복제 인간이나 혹은 인공 장기 혹은 이제 신체를 좀 더 고성능 이제 개선하는 영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2005년에 이제 개봉했던 가장 왼쪽에 있는 아일랜드라는 영화는 2019년을 배경으로 해요. 2019년에 내가 오래 살고 싶어서 나를 복제해요. 이제 나를 키워서 내가 만약에 위가 아파요. 뭐 위를 떼야 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얘를 이제 잡아다가 얘 위를 나한테 이식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덜 위험하니까. 나를 여러 개 만들어서 키우면서. 네. 그래서 이제 안에서 키우면서 걔네를 이제 약간 정신을 세뇌시켜요. 밖은 이제 오염됐고 이 안에서만 살아야 하고 그래서 이제 정신 건강한 몸이 건강한 상태로 키우기 위해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거나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아일랜드나 미키 17이나 이제
사실 신체 개조하면은 많이들 아시는 아이언맨이나 이제 어벤져스 시리즈에 나오는 네뷸라 캐릭터도 있고 기타 등등 이런 캐릭터들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이어즈 앤 이어즈라는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근데 이런 영화들은 사실 하는 말은 대부분 똑같아요. 이제 하나로 귀결이 되는데 과학 기술이 이제 윤리적이나 철학적인 담론 없이 이제 약간 도구로만 활용이 된다면 벌어질 수 있는 부정적인 이제 극단적인 상황들을 연출을 하고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영화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의 축이 이제 더 들어가는데 이제 기술에 대한 걱정이 하나면 이제 나머지 하나는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제 무엇을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저런 캐릭터들은 하나의 고민을 해요. 나는 사람인가? 나는 인간이 맞는가? 나는 실존하는가? 그래서 이제 이들이 자기의 자아를 찾아가는, 자기 인간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결론 내리는 그런 그렇겠네. 축을 모두가 갖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의 주인이자 소유자가 뭔가 장기가 나빠질 때를 대비해서 신선한 장기를 유지하면서 멸균 상태에서 살아가는 또 다른 나는 도대체 나인가 아닌가, 그런 짓을 우리는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 대표님은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네네, 이렇게 예. 마이크 잡은 김에 먼저 얘기를 하면 여기 교수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전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만들면 안 된다? 네, 이게 기술이 마냥 이제 발전하는 건 좋지만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럼 다시 그러면 예를 들면 대표님이 실제로는 안 그러시겠지만 뭐 아이가 생겼는데 치명적인 질병을 갖고 태어나서 7살까지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의사가 똑같은 아이를 오가노이드로 만들어서 지금부터 키우면 7살쯤에 그 장기를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키운 그 녀석은 그냥 조용히 없애버리면 돼요. 한번 살려볼까요? 라고 하면 싫어요 하시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끔찍한 질문을 드려서. 저는 그게 그 두 아이가 다른 인격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그냥 아들이 둘이 되는 느낌. 네. 그 녀석은 그럼 어떡하냐. 그게 왜 이런 고민을 하도록 과학자들은 이런 기술을 자꾸 만드는 겁니까? 선웅 교수님. 제 생각에 그것은 좀 일어나지 않을 일 같아요. 그래요? 왜요? 네, 왜냐하면 저는 올가노이드나 과학자들이 다른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낼 거라고 생각해요. 굳이 똑같은 아기를 다시 한 명 만들어서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감수하면서까지 6살, 7살을 키워서 치료하는 것 말고 네. 훨씬 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과학자들은 쫓고 그걸 찾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를 들면 어떤 걸 찾을 것 같습니까? 이 상황에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현재도 아마 어제도 약간 배아 모델 얘기를 했을 텐데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장기 하나만 또는 팔만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식을 한다거나 또는 이 장기 이식이 아니라 장기를 고칠 수 있는 유전자 치료법을 찾는다거나 또는 아예 기계로 대체한다거나 이런 훨씬 더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 자체가 다른 어떤 것도 불가능하고 똑같은 개체를 만들어서 이것을 바꾸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라는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를 회사부터 연구자도 과학자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그걸 가정하고 그게 안 되니 과학의 발전은 좀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전 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들은 어떤 몇 가지 루머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관련한 기술은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기술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장기를 새로 만드는 거나 하려면 뭐 배아복제나 이런 걸로 쓰면 되는데 그럼 좀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요거는 하지 마라.
그런데 과학자들의 호기심이라는 게 어디 그렇습니까? 한번 해보고 싶지. 그래서 사실은 논문으로 발표는 안 되지만 수많은 과학자들이 뒤에서 몰래 많은 기술을 발전시켜 놨을지도 몰라. 진짜일 거야. 아니 정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진실을 좀 밝혀주세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듣고 다니십니까? 아니 제가 과학자면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죠. 글쎄 제가 좀 답변 드릴까요? 사실 그게 가능할 것 같고 그런 것을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왜 과학자들이 소위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혼자 막 이상한 짓을 하면서 막 괴물을 만들고 이런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좀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대표님도 계시지만 올가노이드를 하나 만드는데 돈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 돈을 누가 될 것이냐 하면 정부나 이렇게 공공적으로 모여져 있는 기금이 들어오게 돼 있죠. 그러면 감시가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연구자가 그걸 하고 싶어도 그 연구를 하고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기 굉장히 어렵고요.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명이 협력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돈 많이 든다.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게 되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굉장히 많은 미친 집단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일반적인 사람, 그러니까 대중들이 보기에 저것은 약간 선을 넘는 위험한 행위가 아닌가 하는 보더라인에 서 있는 과학자들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나 정말로 위험한 일로 가 있는 과학자가 생기기는 그리 쉽지 않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손미영 박사님, 오늘 밤에 해외에서 모르는 전화가 걸려왔는데 일론 머스크래요. 네. 일론 머스크가 네. 나 요즘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주 사이도 안 좋고 아주 삶이 짜증나는데 뭐 스페이스X고 다 접고 내 재산 한 50조 털어서 이거 한번 해볼라 합니다. 손 박사님, 친구분 과학자들 한 5-6명만 모이게 해서 내 돈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런 제안을 받으시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제가 선웅 교수님 대답을 들으면서 저도 동일한 생각을 했거든요. 연구자들이 호기심이 많지만 생각보다 바빠요. 정부 과제나 내가 수행해야 되는 업무 외에 나머지 일들을 비밀리에 그것도 아주 집중해서 하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아니, 연구 과제 이제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런데 월급 많이 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를 주나요? 네. 아마 여기 계시는 선웅 교수님도 유종만 대표님도 같이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비슷한 상황이 저는 뭐 이제 다 각자의 의견이니까 전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대표적인 제가 의심하는 사례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최근에 바이오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바이오 회사가 한다는 게 뭘 하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항노화를 한다 정도는 알려져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전 세계에 노벨상 받거나 노벨상급에 있는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자문을 하는 걸로 일단 되어 있어요. 한다니까. 네, 저는 약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디스토피아 영화의 시작이거든요. 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뭐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겠죠. 유 대표님, 조금 전에 장 반창고 얘기도 좀 해주셨지만 요즘은 또 다른 이제 실제로 치료에 어떻게 요즘 현실화되고 있는지 최근에 또 기술도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신약 개발에서 많이 쓰인다는 얘기를 또 들어서 이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재생치료제 중에 가장 현재 수준에서 의미 있었게 본 게 망막 치료제예요. 망막 organoid를 직접 만들어서 일본에서 환자한테 이식까지 했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시각에 막 잘 보여 이 수준은 아니지만 organoid들이 망막에 들어와서 사람 원래 망막을 재생시켜주고 복구시켜주는 것까지 어느 정도 검증이 사람에서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기술을 잘 쓰면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뜨게도 만들어줄 수 있고, 뭐 이런 정말 재생이 필요한 영역들을 organoid가 지금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2025년 현재 지금도. 예. 그래서 그런 망막이라든지 아니면 뭐 심각한 뇌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때 인공 장애까지 안 가도 멀지 않은 미래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그런 치료법을 제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회사의 주가도 기대를 좀 해볼게요. 과학자들한테 물어보면 그 신약 개발할 때 제일 많이 쓰일 거야. 이게 진짜 돈 네. 되는 거야. 맞습니다. 라고 말씀들 해주시더군요.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오가노이드의 활용이 이제 크게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약 개발에 있어서 저희가 실험 동물을 대체할 수 있는 인간 장기 모델로 활용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방금 이제 유종만 대표님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오가노이드 자체를 치료제로, 재생 치료제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것처럼 오가노이드를 이용을 하게 되면 각 장기별로 저희가 질환 모델이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이 질환 모델을 가지고 이제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이렇게 치료제를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이제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사례는 아마도 이제 폐 오가노이드를 통해서 코비드 19 연구 모델을 만들었던 거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발표 때도 잠깐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 아주 트렌드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은 아주 필수적이지 않으면 많이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특히나 해외에서 먼저 규제가 시작이 됐을 때 저희가 따라가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뭐 오가노이드든 오가노이드 칩이든 또 인실리코 AI 등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미리 좀 도입을 해서 대체 시험법들을 개발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최근에 FDA에서, 미국 FDA에서 이제 IND 승인이 된 사례들 중에 오가노이드 모델을 활용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글로벌 제약사들도 실제로 오가노이드들을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신약 개발하는 비용을 어찌 보면 많이 줄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돈이 임상시험에서 맞습니다. 수만 명한테 약 먹이는데 돈이 많이 든다 맞습니다. 하는데, 네. 오가노이드 진짜 맞춤형이라면 그거 몇 개 만들어서 해보면 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에 들어갔을 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오가노이드 모델을 통해서 임상에 들어갈지 아닐지를 빨리 결정하는 거죠. 야, 그러면 훨씬 더 그러면 유리해질 수 신약들도 있죠. 많이 쏟아지겠습니다. 네. 사실은 임상 비용 이거 커버 안 될 것 같아서 시장 대비 뭐 크지 않아서 그냥 드롭하는 약들 되게 많을 텐데. 맞습니다. 사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에서 이제 재생 치료제를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 오가노이드 모델들을 서비스하는, 그러니까 신약 개발하는 되게 큰 회사들이 회사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의뢰를 해서 미리 효능 평가나 조성 평가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예 이제 제도적으로, 규제적으로도 허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흥미롭고 재밌죠? 예. 근데 어떡하죠? 시간이 다 끝나서. 혹시 플로어에서 나 이 질문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조차 허용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하시고 싶은 말씀의 상당 부분은 저희가 3프로TV에서 한 분 한 분 초청해서 자세하게 배워볼 거고요. 마무리로 혹시 이런 얘기는 좀 내가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마이크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예, 이 행사를 위해서 돈을 많이 내주신 대표님이 마지막으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선훈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게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이기도 예. 하거든요. 어떻게 이제 인간이 계속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계속 기술의 발전은 이루어질 텐데, 그 기술의 발전을 저희가 억지로 뭐 이런 규제로 막을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그게 그 기술밖에 없다 하면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기술이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오가노이드라고 하는 기술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복제인간 만들지 않고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도구로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좋은 과학을 만들고, 또한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또 우리는 이게 영원히 산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뭐 지금부터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교수님? 네, 저도 좀 한마디만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오가노이드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인데 그래 보이는 상태거든요. 아직은 윤리적인 걱정도 있고, 더 크게는 기술적인 우려도 굉장히 많아요. 오늘 뭐 기술적으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해야 되는데 잘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기술적인 한계도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장밋빛 막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 기술이 안정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편익을 되기 위한
노력과 관심이 엄청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저런 작은 성공이 있으니 조금 더 좀 잘 해주면 더 큰 성공이 올지 않을까를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봐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난관도 꽤 큰 모양이군요. 연구 직접 하다 보면. 네. 그러면 교수님 마지막으로 그 교수님한테 어느 날 신령님이 나타나서 선웅 교수야, 너 그동안 오가노이드 연구하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내가 딱 한 가지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내가 알려주마. 그러면 질문 딱 하나만 해서 뭘 좀 알고 싶은 거라면 뭐가 있으세요? 뭐 예를 들면 요거 10배 빠른 배양액이 필요합니다. 요거 좀 성분 좀 알려주세요. 라든가 하여튼 뭔가 지금 이 기술적 한계를 딱 넘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네 하는 게 있으실 것 같아서 뭐예요 그게?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오가노이드를 연구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예를 들어 배아 오가노이드로 뇌를 만들어서 나하고 같은 뇌의 성숙도를 가지려면 55년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겠죠 그 전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주 성숙한 뇌 오가노이드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즉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써서 발생하는지를 컨트롤할 수 있다면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시간의 마법을 배우고 싶어요. 기술을 만들어도 그거 배양해서 키우는데 시간이 꽤 걸리니까 기다리는 환자가 그냥 그 사이에 또 생명을 다할 수도 있겠네요. 시간이 필요하고 연구할 시간도 필요하니 일단 나를 한 2000년쯤 살게 해달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은혜 대표님, 저는 이거 아마 상영화되면 영화인들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지금은 야, 내 몸이 복제됐대. 야, 신기하지 않니? 야, 이걸로 이제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져라고 하면 그것만으로 다 사람들을 빨아들일 수 있는데 이게 다 현실이 되면 영화의 소재가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걱정되시죠? 이게 안 그래도 AI한테 밀리고 있는 와중에 이제 소재를 하나 잃게 되는 새로운 경험일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저는 영화인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AI 영화 이제 거의 안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상용화가 너무 많이 되었으니까 언제든 AI를 나의 테라피스트로 쓸 수도 있고, 근데 복제 인간이 상용화된 미래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뭔가 이런 윤리적인 철학적인 문제를 끊임없이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만큼 영화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리고 또 초롱초롱한 눈으로 지켜봐 주신 여러분 더 감사드립니다. 야, 이 사회자의 권력이라는 게 요 질문을 받을까 아까 지금 손을 하나 드셨는데, 야, 시간은 다 됐다고 해서 나와 있지만 까짓 거 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하고 당분간 안 보면 되죠. 뭐 질문하세요. 그냥 궁금한 거였는데, 이제 오가노이드 자체가 원래 줄기세포부터 배양을 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요새 나오는 인조 고기처럼 그냥 처음부터 그냥 최소 단위부터 결합해가지고 만들어도 되지 않나요? 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인조 피부라든지. 그 왜 그렇게 하지? 그렇게 안 해요? 배아줄기 세포 단계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까? 굳이 여러 가지 사회적 윤리적 고민까지도 하는 이슈인데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줄기세포를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썼을 때 가장 좋은 이유는 그 안에 장기를 만들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선웅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적절한 배양 배지, 그러니까 그 줄기세포 어떻게 장기로 가라라고 하는 신호들이 적절하게 주어지면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찍어내듯이 하거나 그러면은 그게 서로 연결이라든지 그게 틀려요. 그냥 쌓아서 만든 인공 피부도 그냥 우리가 피부 올가미도 만들면은 정말 계속 상처 나면 상처가 재생되듯이 피부 올가미는 계속 재생이 되는데, 그런 인공 피부는 오랫동안 키우지도 못하고 기능적인 면에서 훨씬 떨어져서 줄기세포로 만드는 게 그래도 가장 인간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또 그분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좀 열심히 해주십사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고, 사회가 많이 지원을 해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뭐 종잣돈 내지는 용돈 받으시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주식을 좀 사주시고 고려대학교에 후원금도 좀 보내주시고, 또 이은혜 대표님이 관계하시는 영화도 좀 많이 봐주시고, 3프로TV도 사랑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몸과 과학, 어떤 바이오업계 패러다임에 대해서 한눈에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발표해주신 발표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이어서 다음 세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뒤에 뵙겠습니다.